여러분, 볼크 모멘트라 폴 볼크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자연스럽게 회귀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폴 볼크는요,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이게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쉽게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이 폴 볼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볼크는 위대한 관료였다.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출석을 해서 말입니다. 폴 볼크처럼 불황을 감수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요, 볼크는 위대한 관료였다. 역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물가와의 전쟁, 인플레 파이트로서의 어떤 생각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폴 볼크는요, 1979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취임을 했을 때 말입니다. 당시에 기준금리가 10%대입니다. 지금 79년 9월에는 12.16%죠. 그죠? 12.16%. 그런데 폴 볼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들어오자마자 6개월 만입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22%까지 올렸습니다. 22%까지.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여러분 22%가 되면 대출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30% 가까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1.25%인데 대출금리가 6%잖아요. 6%. 그러면 기준금리가 22%면 3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폴 볼크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시중에 돈줄이 마르는 건 당연하고요. 기업도 줄줄이 무너지고요. 실업자들은 넘쳐나고요. 완전히 경제가 피폐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미국의 중앙은행 건물, 페드죠, 페드. 연방준비제도 건물로 시위대가 몰려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군대가 배치가 돼서 시위대를 진압할 정도였습니다. 실업률이 11%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폴 볼크는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지키겠다. 그러면서 3년간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1980년 3월에 14.8%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여기 보시면 2.5%까지 떨어뜨립니다. 3년 만에. 그게 1983년 7월입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에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 폴 볼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후보도 똑같이 지금 폴 볼커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3월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폴 볼커가 행했던 것처럼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폴 볼커 모멘트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0.5%의 빅스텝도 주저하지 않는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심지어 말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시장에서는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시중에 돈줄은 쫄쫄 마를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다 이렇게 장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가가 오르면 말입니다. 지지율은 진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 오르게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안 오르게 잡는 게 통화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통화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들였던 자산들 다 매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까지도 빅스텝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는 다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 시장도요 여러분. 시장도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통화정책의 기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연초 대비하면 15.5% 정도 떨어졌고요. S&P도 8.3%가량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는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우산업지수가 1.01%가 상승을 했어요. 344.23이 올라서 34,564.59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으니까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03%가 올랐습니다. 272.02로 2가 올랐고요. 13,643.59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은 14,000선이 깨져서 연초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 폴 볼커의 어떤 모멘트가 시장을 덮칠 것이라는 것, 이제는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떤 우유부단함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폴 볼커처럼 못할 거다.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빨리 다가왔어요. 경기 침체가 빨리 다가왔을 때 제롬 파월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시장은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폴 볼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예측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쏟아 부을 거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 되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출렁출렁 되는 자체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예고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폴 볼커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글로벌 마켓을 보고 분석한 내용.